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선원제 보상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이유는요. 선원인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을 때 내가 받는 보상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족이나 혹은 실종되신 분들의 가족분들께 보험회사나 수협공제 그리고 선주 측에서 보상금을 제시를 한다면 과연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 계산 사례도 넣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선박침몰의 원인, 보상 근거, 그리고 보상금액 산정 예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고의 종류는 선박 침몰입니다. 선명은 석유 제품 운반선 세븐호라고 가명을 사용했고요. 선적항은 부산시, 선박 소유자는 주식회사 B라고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총 톤수는 22톤, 기관 종류와 출력은 디젤 기관 232kW 1기, 그리고 인명사고는 사망이 1명, 실종이 1명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 선박 침몰의 경위인데요. 요약된 내용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이동하다가 남외항에서 높은 파도 등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추진력을 잃은 후 큰 파도를 받아 순식간에 우연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상세 경위를 보겠습니다. 선박의 특성입니다. 1968년 진수된 총 톤수 22톤, 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너비, 깊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재질의 유조선, 석유 제품 운반선이다.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부산항 내며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주로 폐유, 슬러지, 빌지 등 선박 폐기물을 선박으로부터 이적받아 운송하는 데 투입되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04시경에 남해 동부 앞바다, 부산 앞바다 등에 풍랑 예비 특보가 발표되어 해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같은 날 10시경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 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사고 해역인 부산 남해항에는 남풍, 남서풍이 초속 16에서 20m로 불면서 약 4m인 높은 파도가 있는 상태였다. 즉, 당일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일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 선박인 세븐호는 2010 몇 년도 몇월 며칠 8시 30분경 선장을 포함한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례동 물량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10분경 감천항 중앙부두 4번 선석에 계류 중인 ABC 마리아 가명입니다. 우현에 계류하여 약 2시간 동안 슬러지 이적 작업을 실시하여 슬러지 약 7톤을 자선의 3번 탱크에 이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12시경 ABC 마리아에서 이안하여 복례동 물량장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선박은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감천항 입구를 빠져나온 후 두도를 지나갈 때부터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받아 선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장은 이 선박을 선회시켜서 감천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높은 파도 등으로 선회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부산 북항을 향하여 저속으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후에 이 선박은 높은 파도와 바람에 의해 선체가 심하게 횡효되는 가운데 저속으로 항해를 하다가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큰 파도가 조타실까지 덮쳐 선체가 순식간에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두도 북동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분 41초, 동경 129도 2분 8초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선원이 1명 사망했고요. 선원 1명이 실종되었고,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100리터와 폐유 약 7톤이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레슨런드인데요. 항해 예정 해역에 풍랑 예비 특보 등이 발표되는 경우 기상특보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소형선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방파제 밖으로 이동하는 항해를 지양하여야 한다. 즉, 방파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선장은 출항 전 기상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출항을 하였어야 한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보상의 근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선언은 근로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혹은 관련 법에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몇 조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선박 소유자는 선언법 제10장 재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선언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타 사항으로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선언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서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단체협약서 그리고 취업규칙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상금액 산정의 예시입니다. 사례 1번. 세븐호 침몰로 66세 선장이 사망하였다면 사망에 대한 재보상금은 얼마일까요? 승선 평균 임금은 2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이 66세 선장이고 소득은 실지급액 월 600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승선 평균 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산정했더니 그게 92일이다. 그러면 이 92일 동안 받은 금액을 92로 나눈 다음에 그것이 일 승선 평균 임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월 600을 받았으면 대략 2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재해보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족보상으로는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선언법 99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보면 20만원 곱하기 1300일분이니까 2억 6천이 산정이 되고요.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선언법 제100조 제1항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해보면 20만원 곱하기 120일분 하니까 24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족보상과 장제비로 2억 8400만원이 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요. 세븐호 침몰로 55세의 선원이 실종된 지 1년이 경과하였다면 실종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얼마일까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1개월분 통상임금은 250만원으로 보고 승선평균임금은 15만원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승선평균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실제로 사전에 정한 그 사람의 근로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을 산정을 해보면 선언법 제101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에서는 행방불명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1개월분이니까 250만원, 승선평균임금은 3개월분이니까 1350만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600만원이 산정이 되고요. 행방불명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박의 침몰로 인해서 직무상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행방불명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선언법 제99조 제1항의 유족보상이 지급 가능하니까 승선평균임금의 1301분, 그래서 계산해보면 1억 9,500만원이 지급이 될 것이고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121분, 그래서 1,800만원이 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해보면 재해보상금은 2억 2,900만원이 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례 1번과 사례 2번, 즉 세븐호에 탑승했던 선장은 사망하시고 선원은 실종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가상의 재해보상금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으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해보상 이외에 일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주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논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런 판례를 제시하면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재해보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을 반드시
별도로 청구하셔야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바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선언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으로도 내가 다 회복되지 않은 상실수익액이 있다면 그 상실수익액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의 사망이 발생했다거나 실종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성급하게 합의를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제대로 된 계산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하실 때 그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망하신 선원의 유가족이나 혹은 실종된 선원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은 법적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